지금 리플 가격이 정말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조용한 모습인데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 조용함이 사실은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런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조용함을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해외에서 상당히 알려진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라는 분이 며칠 전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리플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1년 만에 가장 좁아졌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볼린저 밴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평소에 어느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띠입니다. 이 띠가 좁아졌다라는 건요,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띠가 많이 좁아진 뒤에는 보통 상당히 강력한 움직임이 뒤따라 나옵니다. 위로 크게 간다거나 아니면 아래로 크게 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지금 리플은 한국 돈으로 봤을 때 1930원에서 2250원 사이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알리 측에서는 이 구간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은 사거나 팔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뜻이겠죠. 시장이 먼저 방향성을 보여준 다음에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분석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거냐 아니면 아래로 가는 거냐. 알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만약에 3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2250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 다음 목표가 2700원입니다. 근데 반대로 1930원을 깨고 내려간다? 1,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으로 움직여주면은 위로 20%, 아래로 20%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얘기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분석해봤을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시면요, 그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텐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이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리플 차트를 길게 펼쳐놓고 보시면은 가격이 좁은 구간에 갇혀있는 일 종종 발생을 하죠. 근데 1년이 넘게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통은 몇 주, 길어야 몇 달 안에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1년 넘게 좁은 구간에 머무른다라는 거, 단순하게 시장이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가격을 묶어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단순하게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의 힘이 비슷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한번 같이 보자면요, 리플은 2017년 말 그리고 2020년 말 비슷하게 긴 시간 동안 좁은 구간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 전부 다 그 압축이 풀리면서 큰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두 번 다 그 움직임은 위쪽으로 인한 방향성이었습니다. 이게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과거가 미래를 약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패턴이 두 번이나 같은 방향으로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누가 이 1년 동안 가격을 묶어둘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시려면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리플이 최근에 몇 달 동안 비트나 이더리움에 비해 가지고 가격 변동성이 훨씬 더 적었죠. 근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거래량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격은 말 그대로 거의 그대로였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한쪽에서 사면은 다른 쪽에서 비슷한 양을 매도해가지고 가격을 일정 구간 안에 묶어두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걸 시장에서는 흔히 물량 흡수라고 부릅니다. 큰 돈을 가진 쪽이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모으는 행동 패턴들인데요. 이 부분에서 등골이 서늘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용한 차트, 사실상 조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양의 거래가 한쪽 방향으로 쌓이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들이 100%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이 거래소 안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외부에서 완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들의 비율을 놓고 보시면요, 결국에 이 평범한 횡보량은 결 자체가 다르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 관례로 펼치지 않고 딱 한 가지 관점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보시면요, 가격이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과거 두 번의 비슷한 압축 구간이 있었을 때 모두 다 방향성을 아래가 아니라 위쪽 방향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패턴들이 두 번이나 반복됐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자료인 거고,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격을 묶어두려면 정말로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자금을 들여가지고 가격을 누르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요? 팔기 위한 작업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매수하기 위한 이 저렴한 가격 매집 작업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팔려고 가격을 묶어두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동성을 만들고 가격을 뻥튀기 시키고 고점에서 팔아넘기고 저점에서 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텐데, 보통 이 천천히 모으는 사람들이 가격을 튀어오르지 않도록 일부러 눌러가지고 저렴하게 매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리플과 관련된 제도권 진입 이슈들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리플의 우호적인 방향성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결과는 아니겠지만요, 이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확정 시나리오다?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3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1930원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는 무력화가 될 겁니다. 그때는 빠르게 입장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이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 사실 가장 위험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들, 일단 시장 자금을 몰빵 매수라거나 대출 받아서 땡겨 쓴다거나 절대로 이렇게 리스크 있는 투자하지 마세요. 만약에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시장 자금을 3번이나 4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비중 매수 분할 조절하는 게 더 좋습니다. 2250원을 확실히 돌파한다? 이런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만약에 193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시장을 관찰하고 관망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겠습니다. 시장이 먼저 정답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것도 훌륭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1년 만에 가장 조용한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이 조용함은 단순한 횡보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격을 묶어두고 있다면 그 방향성은 매수 쪽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시장이 먼저 방향성을 보여줄 때까지는 시장 자금을 나눠가지고 천천히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리플의 이 조용함이 위로 가기 직전에 신호로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아래로 폭락하기 전에 함정으로 느껴지시는지 자유롭게 영상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압축이 풀린 직후에 어떤 종류의 매수세가 가장 먼저 들어올까, 숫자로서 데이터로서 그리고 거래소 데이터들 한 단계 더 깊게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한 개만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냉정한 시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에 비해 가지고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온다? 이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알트코인을 같이 병행을 하자니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미 리플에 대한 기대감들, 지쳤고 답답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포트폴리오라는 걸 어떻게 구성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게 맞겠죠. 리플만 바라보고 리플만 꾸준하게 가져갈 거다, 장기 투자할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 너무 무리한 몰빵 투자의 매매 습관보다는요, 조금이라도 체계적이고 비중 컨트롤하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을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신이 아닌 이상 최저점, 최고점 이거 맞출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내가 조금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저점 부근까지는 일단 기다려 봤다가 이렇게 매수하는 분할 매수의 습관, 그리고 최고점을 기다리는 분할 매도 매매 습관들, 이렇게 적당 고점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분할 매도 등의 습관들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선물 투자, 해외 거래소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급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리는 이런 매매 습관들, 원칙 매매로서 조금씩 키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세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팀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합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